안녕하세요, 황대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살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이 매매이든 전세이든 월세이든 말이죠. 어떤 거주 방식으로 살든지 간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대체로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죠. 몇만 원도 손해보기 싫어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집계약 잘못하여 몇천만 원에서 몇 억을 날리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5분만 집중하세요. 부동산 사기 왜 당하는 걸까요? 쉽게 이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개사님 말에 의지하게 되고 집주인 말을 믿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덜컥 계약을 해버리게 되죠. 집에 대출이 있고 경매에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럴 경우 내가 만약 세입자라면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입자뿐만 아니라 낙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로 집을 샀는데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채무자의 돈을 내가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전세나 월세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간혹 집 명의의 주인이 아닌 와이프나 자식들이 대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이 사람 남편이니까, 나 이 사람 부인이니까, 나 이 사람 아들이니까 라며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집 명의의 주인과 무조건 계약을 하셔야 하고 등기부등본의 이름과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확인하는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번째, 경매 개시 결정된 내역이 없는지, 대출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 뒤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만 듣고 그냥 계약서에 덜컥 사인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를 듣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집에 대출이 많이 있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 시점보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늦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결국 등기부등본을 꼭 보고 거래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모든 이력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 건물은 말 그대로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 올라가 있는 상태를 뜻해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땅 위에 한 개의 집이 있죠. 사진과 같은 다가구 주택도 포함됩니다. 집합 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분양상가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대지 위에 건물이 올려져 있지만 건물 안에 수많은 가구가 살고 있죠. 101호, 201호, 301호, 401호처럼 말이죠. 대지가 여러 사람의 소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대지 지분 XX제곱미터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아파트에 40세대가 살고 있다면 그 밑에 대지는 40세대의 지분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반 건물의 경우 표제부에는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층수, 평수, 주소 등 기본 사항들이 적혀 있죠. 갑구에서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A가 집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B에게 팔았다면 소유권 이전 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줄이 다 쳐져 있다면 현재는 그 문제는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적혀 있다면 건드리지 마세요. 돈을 갚지 못해 경매로 집이 넘어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부에는 돈 빌린 내역들이 적혀 있습니다. 돈 빌린 것을 근저당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빌린 돈의 최소 120에서 130% 금액을 일부에 기록해둡니다. 이를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빌렸다면 약 6천에서 6,500만 원을 기입해두겠죠. 이와 동일하게 토지 등기부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집합 건물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한 장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땅이 여러 사람의 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 토지와 건물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죠. 일반 건물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나 표제부에 전유 부분 표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호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201호에 대한 전용 면적이 표시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꼭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표제부에서는 건물의 주소가 계약서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파악하기, 갑구에서는 집주인의 신분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체크하기, 일부에서는 대출 내역을 꼭 확인한 뒤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를 클릭한 뒤 열람하기나 발급하기 등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만 할 경우 700원, 발급 시에는 1000원이 비용에 부과됩니다. 여기서 과거 집의 상황까지 파악하고 싶다면 말소사항 전부를 체크한 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